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와 자율 중 당연히 자유를 좋아합니다. 특히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자신을 감추는 익명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게 싫어서 익명이면 참 좋겠다, 참 단순한 생각처럼 시작을 하지만 이걸 누군가는 악용합니다. 아이디라는 것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어두운 곳,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공간에 접속해서 그들만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 공간, 여러분과 그동안 진행한 바로 디웹 혹은 다크웹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기괴한 공간, 무서운 공간, 귀신이 나온다 라고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내용에서 저희가 여기는 범죄의 온상이 너무 많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시점이 지난 현재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크웹은 사용자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익명성으로 남기게 되고 추적할 수 없는 특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남기기 때문에 함정 수사를 하지 않으면 잡힐 수 없다, 잡을 수도 없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불법 무기, 마약, 그리고 정말 끔찍한 아동 성 관련 이런 영상들, 이런 걸 불법으로 거래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할 때 야, 여기에 들어가면 누가 죽인다던데 사람? 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정말 현실 가능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정말 이 공간에는 존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청부살인이죠. 그런데 저희 과거 방송에서 이 부분을 증명한 게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디웹 혹은 다크웹에 있는 범죄 행위 중 청부살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 조사하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 내부에서 함께 일을 했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확인해 보면서 내용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나온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스캠이다. 즉 사기라는 것이죠. 코인으로 돈만 받아놓고 나서 그 다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즉 청부살인이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살인을 안 하는 사기 사이트니까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 걸까요? 정말 사기를 당했으니 쌤통이다, 멍청해서 당한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예 이런 사이트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계의 기괴한 사건 및 미스테리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싱가포르 법정입니다. 이곳의 판사 사루아는 판결을 내리기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 당신은 굉장히 냉혈하고 그리고 계획적이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바로 이 남자입니다. 피고인은 47세, 이름은 알렌 빈센트 후이입니다. 앞으로 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피고인 후이가 한 말레이시아 여성을 만나며 시작됩니다. 한 리스크 관리 임원으로서 회사에 꽤 높은 직책에 있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후이가 2016년 4월 22일 회사에서 30세의 황완웬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들은 불륜관계였습니다. 후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었죠.
후이는 지속적으로 나 이제 본처랑 이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2년이 지난 2018년 2월까지 아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결국 내연녀였던 황아내는 헤어짐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2달이 지난 2018년 4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첸 한센이라는 동갑내기 30대 남성에게 호감을 갖고 이성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죠. 헤어진 후에도 후이는 그녀를 못 잊고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아파트 임대료까지 내줍니다.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버립니다. 너 남자친구 생겼냐? 바로 여기죠. 여기서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집착은 스토킹으로 점차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SNS를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누구 만나지? 첸 한센? 이 사람인가? 얘가 새로 만나는 그 남잔가?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캡처하며 갖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섹션. 그러면 후이가 잡힌 이유가 스토킹 범죄 행위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닙니다. 후이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던 후이는 2018년 5월 6일 컴퓨터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크웹에 들어가 한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이름 카모라 히트맨, 청부살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첸 한센의 오른손을 잘라달라 라는 요청서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 그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해주겠다. 그런데 넌 우리한테 돈을 꼭 지불해야만 한다. 우리는 돈을 비트코인으로만 받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오른손을 자르고 네가 그 결과를 알고 나면 지불을 해라. 하지만 그 전에 너가 정말 그 충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궁금하다. 우리가 이 사이트에 계좌를 따로 신설해놨다. 명의는 네 이름이다. 그냥 입금만 해놔라. 너가 그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합니다. 피고인 후이는 0.03 코인, 당시 약 600달러 정도를 코인을 구매해서 카모라 히트맨 계좌에다 입금시킵니다. 물론 본인 명의지요. 즉 호기심이 아닙니다. 정말 죽이려고, 정확히는 정말 손을 잘라서 불구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후이는 다시 한번 연락을 합니다. 3일이 지난 5월 9일 저기 생각해보니까 첸한테 이걸로는 안 되겠어. 얼굴에다가 염산 부어줘. 이거 얼마야? 라고 요청합니다. 그쪽에서 뭐 그것도 어렵진 않지. 실수인 척하고 부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하려면 우리한테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결국 3,000달러를 더 코인에다 투자해서 코인을 구매한 뒤 그걸 추가로 이체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팔을 자르는 것보다 염산을 부어서 얼굴을 못쓰게 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뭐가 있을까? 더 안전하게 하려면 방법이 이게 있겠다.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줘. 자동차로 치워주고 불구로 만들어줘. 평생 동안 걷지 못하게 해주면 돼. 뭐 뇌사도 괜찮아. 죽이지만 마. 이 요청 금액은 3,200달러의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추가시키게 됩니다. 안 끝났습니다. 그의 분노의 마지막 종착점은 교통사고로, 불구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여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계속 SNS를 보면서 둘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분노가 더 치솟은 거죠. 히트맨에게 묻길, 이거 괜찮아?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고, 이걸 해줄 수 있으면 추가로 1,000달러 더 넣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도합 거의 약 8,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집어넣은 거죠. 이들은 서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2018년 5월 22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네가 그동안 나한테 정보를 준 걸 확인했을 때 얘 동선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우리가 차를 준비해놓고 이때 사건을 일으키겠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사망할 날짜를 미리 받아놓고 있던 상황이지요. 자신도 모른 채. 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럼 정말 살인을 했을까? 계획 실행 10일 전이었던 2018년 5월 12일 CBS 미국 기자가 워싱턴 주재 싱가폴 대사관에 연락을 긴급히 합니다. 야, 10일 뒤에 사람 죽는데. 그리고 이걸 외교부는 싱가폴 경찰에 바로 얘기를 했고 경찰은 5일 뒤인 5월 17일 후이를 긴급 체포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즉, 살인 행위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누가 했던 거냐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슬로 어떤 내리면서 사이트를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영국 자경단이란 행동으로 자기가 원래 그 안에 소속으로 관리를 하며 스캠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면서 돈을 좀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정보를 하나 알아내고 퇴사했다.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 몬테이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CBS에게 기자에게 이걸 제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기자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경찰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돼서 체포가 된 겁니다. 자, 생각보다 꽤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됐던 것이죠. 싱가포르 검사는 이렇게 구형합니다. 2019년 9월 9일 월요일 스토킹을 하고 집착을 한다 판단합니다. 새로운 애인이 있다는 걸 알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했다. 즉 범행의 목적이 명확하다는 얘기죠. 해서 이건 계획범죄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전 계획, 치밀했다, 동선, 위치, 몇 시에 어디로 가는 것까지, 그리고 불법적인 다크웹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했다.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살인 미수혐의에 그친 살인에 이르는 행위였다라고 얘기하며 징역 5년형을 구형합니다. 구형입니다. 하지만 피고 후이 측 변호사는 이거에 대해 반발합니다. 첫째, 장난하십니까? 아니, 이 사이트 이름 체첸 머프라고 나오기 시작하고 러시아 마피아 혹은 코사 노르트라 이런 이름도 있고 히트맨 여러 가지 이름 있는 이 사이트 유라라는 애가 사기친 스캠 사이트라니까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그 기사를 법원 제출용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 사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미네소타에 한 명이 있고 본머스에 한 명이 있고 싱가포르에 한 사업가가 있다.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억지스럽다. 가짜 리스트, 가짜 살인범인데 이걸 보고 왜 계획이라고 얘기하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폭로했던 사람이 러시아 사업가인 후이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는 없었지요. 근데 이걸 왜 후이라고 단정 짓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후이는 그냥 호기심 삼아 그냥 한 거지. 그냥 너무 분노해서 진짜 죽이고 싶다라는 감정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진짜 그리고 이게 되나? 라고 호기심에 돈을 넣어본 거지 이들과 대화한 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웹사이트 이름 자체에 대해서 카모라라고 불려있는데요. 이 사람이 청부살인을 한 사이트죠. 이탈리아 마피아 유형의 범죄 조직 이름입니다. 근데 법원 입장에서 이걸 유죄 판결을 내리면 니네 지금 청부살인이 맞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청부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니네가 이걸 유죄를 내렸다는 건 니네 법원 자체가 청부살인 행위를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돼서 이건 모순이야. 말이 안 돼. 그리고 어떠한 피해도 없었잖아. 도리어 여기 앉아있는 피고인은 사기를 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고 후인은 우울증 증상이 심하다. 왜냐면 자신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해서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면 우울증이 더 심어져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지 하는 그게 분노로 치달았고, 실제로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 뭔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증거도 없고 해서 이건 그냥 사기로 끝난 내용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 8,000달러를 낸 부분, 아니 이 사람 임원이다, 돈 많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사람 죽이는데 8,000달러가 말이 되냐, 이건 이 청부업자 사이트에 적혀있는 금액과도 맞지 않는다, 이건 그냥 사기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분명한 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정확히 누구다라고 나와있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호기심에 싱가포르에 있는 한 사람이 돈을 그냥 일부 넣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걸 너무 과다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피고 측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카무라 히트맨이 스캠 사이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그걸 인정한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스캠 사이트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호기심에 돈을 냈다 안 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고인은 정말로 생각한 게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즉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해서 형을 내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 죽이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존재했던 것, 그래서 돈을 낸 것이다. 그게 사기 사이트 같아서 돈을 조금 낸 건지 혹은 이게 계약금 1조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 범죄를 시킨 건 사실이다. 그리고 피고 핸드폰 안에 보면 오랫동안 SNS를 캡처한 것들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동선을 판단한 것까지 확인되는 바, 이건 누가 봐도 혐의 입증이 된다. 어떻게 보면 참 놀랄만한 판단일 수 있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카무라 사이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라는 얘기죠. 그거 사기 사이트 맞아, 얘 사기당한 거 맞는데 얘가 사기당한 건 두 개야. 하나는 사이트 자체에 사기를 당했고 하나는 살인해줄 줄 알았다는 거에 사기당한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기당할 줄 알지만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걸 잡은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징역 7년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재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받는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당신이 우울증이 있고 분노가 치솟고 그게 마음 아프고 이런 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우울증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당신이 우울증이 있는 건 마음 아프고 슬프고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지만 우울증과 범죄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 세상의 모든 우울증은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되는 것처럼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해야 되는 건 아니다. 검사가 구형한 살인 미수 혐의 최종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딥웹에는 이런 끔찍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호기심도 발동돼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진짜일까? 해볼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의 사람 머리에서는 진짠가? 라고 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이트를 분명히 스캠, 가짜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전부 사기 행위를 당한 것이다. 이 안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라고만 알려져 있죠. 익명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익명을 악용하는 그런 공간은 정말 존재해야 할까요? 이 사이트, 대한민국에서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한 손정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딥웹의 다크웹의 최대의 아동 성포노멀 사이트가 그 주인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얘기였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징역을 매우 낮게 형량을 매겼습니다. 외국에서 소환 요청을 했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출소했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다크웹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신설 부서를 운영하겠다, 감시체계를 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 호기심으로라도 접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장점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범죄의 온상입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딥웹 다크웹 컨텐츠를 되게 옛날에 했었어요.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게 많아서 시작을 했었고, 제가 사건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고 호기심도 갖지 말고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그런 쪽의 방송들을 진행을 했던 이유도 유튜브와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자극적인 거에 대한 가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보다는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자.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넌 들어가지 말라면서 왜 이거 가지고 방송을 해? 이걸 보고서 또 들어가고 싶어지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건에 대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걸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보면서 난 저걸 해봐야겠다,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념이 아니거든요. 위험하지, 맞네, 실수로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내가 우연히 어디서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전달을 받아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각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컨텐츠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이,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총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총기 나라가 못 들어오니까 가장 많이 들어올 게 아마 이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더라고. 그리고 아마 마약류일 거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알게 되면 신고해야죠. 당연히. 저희도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동 관련 있었을 때 저희가 신고했던 거. 그리고 몇 달 뒤에 기사 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잡힌 게 손정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는 어떻게 하는 건데, 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외국에는요, 딥웹, 다크웹 이런 거에 대한 전문 기사, 전문 뉴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자분들이 내용을 만들고 전달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내용들로 전달을 했던 거라, 유튜브에서도 제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자극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유튜브도 자체적으로도. 당연히 저도 유튜브가 싫어하는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부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보시면서도 야, 저런 거 보면은 범죄 따라하겠네, 뭐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뭐 얘기를 할 때 이걸 따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저질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그리고 저는 한 단계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역할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제가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크웹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본부가 설치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진짜 너무 늦게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설치본부가 따로 생기고 다크웹을 따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없었거든요. 예전에 아예 없이 인력도 되게 부족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고 바뀌어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역할은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죠. 저도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를 체크를 해야겠죠.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마약 관련해가지고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많이 잡아내는 거겠죠. 많이 잡혔어요. 생각보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크캡처도 안 나왔는데 요즘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주시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밝은 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저도 끝까지 저도 확인을 할게요.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이상한 사건이 터지거나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고깝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제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 한 가지 또 기능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진행을 할 때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